네, 이번에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꿀단지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의 특징과 대통령제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까지 제대로 가져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첫 번째 영상이 조회수가 8개나 됐더라고요. 와, 되게 엄청 떨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도 최고의 공부법이었어요. 이런 게. 그림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의원 내각제라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의원 내각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하나의 그림만 아셔도 여러분이 암기에 50%는 성공이다라고 했었죠, 방금. 자,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우리가 국민이 있죠. 국민이 여러 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 이 정도만 하고 이 국민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라는 걸 하게 되면서 입법부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회.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 다수당, 그러니까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구성한다.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 입법부를 우리가 국민이 선거를 합니다. 오케이. 거기서 다수당이라는 것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당의 대표. 어쨌든 여기 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됩니다. 즉, 수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안 가실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다수당의 대표가 다수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요. 그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총리란. 그러면서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돼요. 내각.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행정부 대표가 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행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서 이 행정부는 각 부의 장관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우리는 내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해가 정말 안 되시면 저한테 그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정부 수반이 총리가 되어서 내각 구성하고 행정을 담당한다. 의회 의원이 내각의 장관을 겸임하고 의회와 내각은 연대 책임을 진다. 이 말이 무엇이냐? 가깝단 소리예요. 누구와 누구가? 입법부,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와 내각이 서로 좀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죠. 가깝다. 왜 가까우냐 하면 의회 의원이 내각의 장관을 겸임할 수 있어요. 겸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의회 장관이 의회
의회 의원이 내각의 장관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임무를 담당할 수가 있겠다.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러면서 이 의회와 내각은 서로 가깝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부에는요, 의회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의회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좁은 의미의 정부, 즉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서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원 내각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각의 각부 장관이 의회의 의원이 이 장관들을 겸직할 수 있다. 똑같이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총리와 내각은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해요. 저도 입에 잘 안 붙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법률안을 제출을 하고, 의회는 만약에 내각을 좀 견제를 해야겠다 싶다면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고 싶다면 내각 불신임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각을 믿지 못하겠어요. 내각 불신임권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각 불신임권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내각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어떤 걸 가능하냐? 내각은 무엇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하냐면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합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셨을 때, 만약에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사용한다면 내각은 바로 이제 해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부, 그러니까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이 투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입법부, 즉 의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없어진다면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국민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소리였어요. 오케이?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의회와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제가 둘의 사이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입법부,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강요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말 전달이 빨라지겠죠. 둘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고, 반면에 한 정당의 의회를 독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국민의 투표를 의해서 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의회 구성 중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한 정당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의회를 독점했어요. 왜냐면 이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신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줘. 내가 다 넣어줄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 그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당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횡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다수당 없이 조금씩 여러 당들이 투표가 됐어요. 한 당이 제일 많이 된 게 아니라 조금씩 그냥 자잘하게 됐다면 전국이 혼란해질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총리를 그러니까 수상을 정하는 것도 원래는 다수당의 대표가 있었는데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일단 입법부, 의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요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대통령제의 특징. 자, 대통령제는요, 그림이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국민이 선거를 총 2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한 번만 했었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좋을 텐데. 이번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감 잡고 가지 않으면요. 문제 푸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국민이 선거를 총 2번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선거는 어떤 걸 구성하는 거?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 두 번째는 그렇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죠. 일단은 그리고 설명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글씨를 미리 써버려가지고. 자, 어쨌든 입법부 의회를 구성한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표에서는 대통령을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행정부, 그러니까 각 부의 장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된 정부 형태입니다. 왜냐면 선거를 총 2번 하기 때문에 이 둘에서 뭔가 관계는 없어요. 맞나요? 둘에서 약간 지금 만들어질 때에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연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의회는 대통령 불시민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통령을 불시민하는 것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의회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분리되어 있다. 얘는 얘네들끼리 하고 얘는 얘네들끼리 알아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법률안이라는 것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 이 의회가 만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임기 동안에는 행정부가 안정이 되어서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는 대통령 불시민권 사용할 수 없고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긴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대통령은 임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몇 년 동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한데 저번에는 우리가 그게 깨졌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 게 깨졌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중간에 누가 불신임을 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행정부가 안정이 되어서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완전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기는 정해져 있고 나는 그때까지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또한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을 할 경우에는 이 둘이 대립을 할 경우에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특징들을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각각 표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의원 내각제와 관련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의원 내각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단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케이?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의회와 내각의 사이가 멀다 가깝다 가깝다. 그래서 의회와 내각의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와 내각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자, 자, 그러면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렸죠?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모두 장악을 하게 된다면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 모두 장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 그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었죠? 그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악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장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상당히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고, 자, 군소정당이 난립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군소정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회에 의석이 없거나 또는 의석의 수가 적은 정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소정당이 난립을 할 경우에는요. 굉장히 정부가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은요. 의원 내각제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는요. 가장 큰 특징이 임기가 있다 없다? 임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은 행정부가 안정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대통령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인해서 누구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임기 동안은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재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까지 단점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집중이 돼서 독재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마땅한 해결 방안이 법적으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서로 구분을 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까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 우리가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 내용은 전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요. 대통령제를 일단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다가 의원 내각제의 성질을 조금씩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통령제에다가 의원 내각제 요소를 추가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을 하게 됩니다. 각각 선출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말은 투표를 총 몇 번 한다는 겁니까? 2번을 한다는 소리였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맞죠? 그림을 그려보면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를 담당하는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의회가 법을 정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회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적어놓을까요? 의회는 법을 제정, 행정부는 법을 뭐 하는 거?
집행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제정을 했으니까 집행할 공간으로 보내줘야겠죠. 근데 이 대통령이 여기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딱 커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 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 소추권 등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심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여기까지 살짝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 내각제 내용을 보시면요. 의회는 행정부, 그러니까 내각에다가 내각 불신임권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내각은 의회에다가 의회 해산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5가지의 이유로서 그럼 우리나라가 그 기본적인 게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이 대통령제의 특징에다가 의원 내각제 요소들을 조금씩 섞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릇은요, 대통령제라는 요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이름은 대통령제입니다. 이 음식은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 그러니까 양념 같은 거,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양념을 툭툭 넣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라는 음식에다가 의원 내각제라는 약간의 양념을 가미하여 우리나라라는 정부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제에 들어있는 대통령제에 좀 더 가미가 된 양념과 같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그려놨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지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게 선 같은 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해졌네요. 자, 어쨌든 누구의 행정부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냐? 바로 의회. 깜짝이야.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관 겸직이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이 가능해지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행정부가 법률안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의회에서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가능하다. 또 국무총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총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대신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총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제도라는 것은 행정부에 속해 있고 행정부에 있는 각부 장관들을 끌어모으는, 같이 끌고 가는,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헌법에 나타난 거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 형태 특징 비교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어떻게 비교하냐?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국, 미국,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국가의 행정권은 의회가 선출한 내각, 그러니까 내가 행정부에 맡겨진다. 그죠? 각 수당의 당수이자 내각의 리더인 총리가 있다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가졌다. 내각을 구성하는 강료들은 의회의 의석을 유지한다. 내각은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권을 유지한다. 따라서 의회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내각을 불심의할 수 있고 내각은
내각은 주요 법안 통과의 과반수 확보가 어려우면 의회를 해산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와 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제, 미국은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가졌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또 임기의 말이 나왔네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안정된 상태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임기가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과 각종 의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행정부는 법안을 제출할 수 없고 필요한 법안의 경우 여당의 협조를 구한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우리나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2번 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자, 국회는 단원, 그러니까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이에요. 단원이라는 게 한 개라고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원, 한 개. 그래서 의장과 각종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국회의원은 장관에 겸직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래 대통령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었어요. 대통령제라는 그 음식에다가 의원 내각제의 양념들을 약간씩 가미를 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단원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단원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제 단원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는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9단원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다음 10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